네, 이어서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사파라고 일컬어지는 쪽이 뉴라이트로 넘어간 쪽, 그 다음에 학생운동 시기에 80년대 초반 학생운동 시기 삼민투라고 불려졌던 매우 원칙적이고 투쟁적인 쪽이 통진당, 민중당 쪽으로 넘어간 쪽, 그러니까 민노총하고 아주 굳게 결속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임종석 라인을 말씀드리다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어제 중단했는데요. 밤에 뉴라이트로 전향을 하면서 2002년에 결성된 뉴라이트 쪽으로 김영환, 하태경 등이 넘어가면서 학생운동, 기존 학생운동권의 많은 성원들을 이제 함께 갔는데, 임종석이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면서 함께 움직였던 쪽이 명단을 봤더니 뉴라이트도 많이 섞여 있더라. 그리고 네이버, 그러니까 삼성 쪽인 거죠. 와도 연관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다 섞여버린 거죠. 2000년대 넘어서면서 특히 2010년도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섞여버린 거죠. 언더조직이라고 불리는 O와 이쪽 임종석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죄송합니다. 워마드, 메갈 등의 이제 본래 원조격으로 출발된 것으로 관찰되는 일베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면요. 일베 일간 베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이 친구들은 젊고, 그리고 아마도 사회 기준 시스템으로부터 그러니까 돈과 학벌이 있어야지 무슨 사람 노릇을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많은 젊은이들이 묶여서 그 틀을 형성하기 시작한 거는 2010년대입니다. 근데 2010년대까지 2002년에 결성된 뉴라이트 쪽 여기에 이제 전향한 주사파 그리고 일본 사사카와 재단이 밀어주는 학계 종교계 쪽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뉴라이트 쪽의 전문가들, 이른바 지식인 교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사카와 재단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세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엘리트 집단이요. 그러니까 법륜과 박원순을 띄운 막사이사이 재단은 락카펠러 재단 거라고 글로벌 엘리트, 그러니까 금융자본 쪽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러면서 2001년도 9.11 이후에 부시가 북한이 뭘 어쨌다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정을 하면서 북한 무너뜨리기,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뉴라이트라는 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2000년대에 계속 틀을 갖추다가 2010년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행동부대격의 그러니까 시위나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룹이 형성이 되는 그게 일베 이렇게 일컬어지는 젊은이들 집단입니다. 근데 이 일베 쪽을 보면 일베의 존재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게 세월호 광장에서의 폭식 투쟁이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그냥 일베 성원들만 움직였던 게 아니라 이것도 말씀드렸었는데 대학생 그것도 뭐 연대 경영학과 출신인지 재학인지 그런 대학생이 회장을 하고 있는 멀쩡한 대학생 조직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일베 조직과. 그리고 그 대학생 조직의 교수, 지도 교수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나중에 일베 활동 같은 거를 이제 적극 권장하고 이렇게 나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행동 부대들이 죄송합니다. 자꾸 한숨을 쉬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연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CIA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CIA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심상정, 하태경 이런 정치권 내에서의 성원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뭐 메갈리아, 그 다음에 워마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슬로건만 바꾸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같은 멤버 젊은이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부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번 몇 년 전에 떠도는 소리를 주워들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어느 시점에서 CIA의 CIA의 그 작전 세력들을 만나면 대원을 만나면 노란 봉투를 준다고 하더군요. 노란 봉투를 열면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가가 다 적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 그 다음엔 바뀐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다시 가장 중요한 임종석, 잘나서 중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속을 새겨서 중요한 거죠. 이 임종석이 명백하게 우리 대통령님은 절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지만 청와대에서 쫓겨났습니다. 분탕질을 치다가 같이 분탕질 치던 멤버들하고 한꺼번에 쫓겨났는데 그래서 본래대로 하면 한 1, 2년은 무슨 속을 썩든 어쩌든 최소한 1, 2년은 다시 정계로 돌아올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참 웃긴 거는 이 양반이 금방 지금 몇 달 됐다고 그죠? 금방 당으로 불러들였죠. 그러면서 내년에 공천을 시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근데 또 더군다나 그 이름도 잘난 친문 딱지를 달고 돌아왔습니다. 이 임종석이 엄청나게 진 거는 1989년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임수경 양 그 이쁜 여학생을 북한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1989년 80년대 말이잖아요. 전두환식이 그 살인마의 폭압으로부터 견뎌내기 위해서 언더와 오픈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잡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던 언더 세력들이 1980년도에 내에 굉장히 많이 떠돌았던 얘기들은 뭐냐 하면 이 이전까지는 학교를 졸업하든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든 일반 사회 현장으로 다 이제 떠났습니다. 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다 떠나서 주로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 위장 취업을 엄청 많이 했죠. 근데 87년 6월 항쟁을 여기 이제 내가 우상호 씨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 양반이
언더 지하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오픈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유명해져서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이런 거고, 뭐 느낌상 글쎄요. 그런 우중충한 그런 거는 잘 못 느꼈거든요. 뭐 아니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근데 학생 운동권을 떠나지 않고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학생 운동에서, 그때는 이미 뭐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그 대중 학생 운동의 장이 열려버려서 노태우 때는 전부 다 오픈장에서 움직였죠. 그럼 옛날에 대학생들이 스스로 언더 오픈으로 나뉘어 놓았던 이 언더 그룹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학생 운동권을 떠나지 않고 현직 학생들을 리드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신경을 쓸 이유도 필요도 못 느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몇십 년이, 한 3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다시 돌이켜 보면서, 특히 이 유재일 씨가 적극적으로 폭로해주고 있는 이 언더 조직 5호라는, 지하 조직 5호라는, 그러니까 정치권의 좌파 우파와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시민운동권을 전부 다 아우른다는 이 언더 조직 5호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최근에 다시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로서는요. 제가 이거를 유재일 씨를 처음 알게 된 게, 그러니까 언제 이 언더 조직 5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포스팅을 했나 봤더니 한 2달 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2달쯤 돼. 2월 초였는지 2월 중순이었는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조직 사건으로 인해서 존재가 드러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직 사건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 뭐 조직 운영 방식, 그 점조직 뭐 가명을 쓰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하는 이거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잘했으니까 더 들키지 않은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회주의권이 해체된 이후,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이후에 90년대부터는 대대적으로 뭐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정치권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이미 학생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전대협을 엄청나게 대중적으로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임종석과 동무들, 이렇게 불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함께 움직였던 이런 쪽은 그러니까 제대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갔겠죠. 조용조용하게. 거기에서 박원순 씨가 처음부터였든 아니면 유명해지고 나서 그 막사이사이상을 중심으로 엮였든 어쨌든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이명박근혜 때 돈줄이 막혀버렸던, 그 전에는 뭐 김대중, 노무현 이런 뭐 진보, 민주 이쪽 정권에서는 정부의 돈으로 움직였었겠죠. 그런 시민운동, 여성운동, 기타 등등의 경제적인 후원은 아름다운 재단을 주축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2000년대를 이명박근혜 시기를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2010년대가 되면서 따로 자리를 잡았던
전향한 주사파인 주사파에서의 뉴라이트, 그 다음에 뉴라이트가 함께 엮여 있는 학계, 그 다음에 개독, 그리고 이쪽과 이쪽에서 자리를 잡게 됐던 일배, 이런 그러니까 행동에 나서는 그런 조직들의 뭐 통합이라 그래야 되나요? 함께 움직이는 패턴이 2010년대에 들어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언더 조직 5, 이쪽을 제가 오픈에 떠있는 유시민의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유시민의 정적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유시민 씨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초반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용지식인이 필요가 없었다. 지지율이 엄청났다. 촛불혁명이 띄운 대통령이었고, 저 같은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하면 이제 됐다. 우리나라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떤 이재명 죽이기가 그렇게 극렬하게 난리를 치고 그것이 또 주범을 문재인으로 몰아서 문재인까지 한꺼번에 뭐 탄핵을 시켜서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힘을 빼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는 일반 유권자들은 상상을 절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유시민이 어용지식인을 자처하고 나서서 문재인을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썰전에서 했고, 그 이전에도 뭐 알쓸신잡이니 썰전이니 이런 걸로 자리를 잡아놨던 전부 다 JTBC죠. JTBC. 그쪽에서 이제 대중적 인지도가 매우 높이 올라갔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해철, 김진표가 남경필과 함께 움직이면서 이재명 죽이기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 이재명이 당선이 되고 나서 당에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은 정치인으로 꽝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독살스러운 눈빛으로 입을 앙다물고 썰전에서 이재명은 여기까지 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도 전해철, 김진표 측의 이재명 흔들기는 더 격해졌는데, 그러면서 시끄러워지면 그 타이밍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진짜 어용 지식인과 진짜 어용 언론이 필요한 때였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정의당에서도 탈당하고 정치 시사평론계에서 은퇴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00년대 들어서, 특히 20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보면 남미 쪽을 빼고는 무슨 G20, OECD 이런 데 들어가는 국가들 중에서 유명 정치인들이 명백한 자살이 아니라
뭐 프랑스에서 돈 떼먹고 자살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진짜 빼박 자살이 아니라 의문사로 유명 정치인이 날아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009년에 노무현이 없어져 버렸고 2018년 여름에 노회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 양반이 당대표가로 저는 부정선거였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되고 난 다음에 더 극렬해진 이재명 죽이기, 그리고 이낙연, 임종석과 함께 3달 이상 같이 움직였던 당 정청 어쩌고저쩌고 꼴값을 떨었던 그 시기와 맞물려서 엄청나게 격렬하게 진행됐던 이재명 죽이기 극문 똥파리들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죽이기의 주범을 문재인으로 몰아갔던 이 와중에 이재명과 문재인을 동시에 죽이면서 북한에게까지 문재인의 정체성을 홍석현의 앞잡이로, 소로스의 앞잡이로 몰아붙이는 이런 엄청나게 고단수의,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반 사람들이 알기 힘든 정보들이 동원되면서 있었던 사실, 진행되는 사실인 소로스와 홍석현의 각 온갖 것들을 문재인에게 몰아붙이면서 그 중간 다리로 드루킹과 유시민의 유착관계를, 통진당을 깨뜨리고 심상정과 유시민이 나오게 된 그 시기, 그 이전까지를 추적해서 얘기를 해대는 쪽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은 임종석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님을 그런 식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게, 여기에 그 유시민이 알았을까요? 심상정이 알았을까요? 글쎄요. 김성태가 알았을까요? 추미애가 알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유시민이나 심상정이나 김성태조차도, 추미애도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분은요, 모르겠습니다. 몰랐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인상이, 가면 갈수록 인상이 너무, 그러니까 관상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가십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순전히 그냥 저의 그 말도 안 되는 아줌마의 삘로 관상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라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아닐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겠고, 모르겠습니다 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더 조직이라는 쪽으로 다시 가보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2009년에 엄청나게 유명한 정치인, 2018년에 엄청나게 유명한 정치인을 날려버리는 이런 것들을 알았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많이 죽입니다. 힐러리의 부정선거와 그 다음에 이메일 털린 이런 것들 관계돼서 2016년만 해도 미국에서 5명이 의문사했다고 말씀드렸죠. 뭐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그 혼자서 뭐 움직이고 이러면서 이런 완전 헛소리로 들리는 아니면 뭐 추리 소설인가요? 뭔가요, 이게? 이런 사람들 하나 뭐 죽여버리긴 쉽죠. 그렇게는 많이 죽입니다. 근데 유명 정치인이 이렇게 의문사당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는데 2009년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저는 OECD 국가들 안에서 G20 국가들 안에서 대한민국 말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여러분 블랙팬더라는 영화 보셨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마블 영화 중에. 거기 보면은 CIA 전문 요원으로 훈련받은 사람 나오잖아요. 그 CIA 사람이 막 떠들죠. 어떻게 조직을 짜가지고 어떻게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뭐 요원 암살 이런 걸 진행을 하고 그러는지. 그 다음에 기무사, 국정원이 무슨 국정원 개혁이 끝났습니까? 저는 서훈 국정원장은 믿지만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믿지 않습니다. 기무사는요, 중앙정보부가 안기부를 거쳐서 그 중앙정보부가 뭐였습니까? KCIA, Korean CIA, 중앙정보부입니다. 이게 Central Intelligence Agency. KCIA가 안전기획부가 됐다가 국정원으로 넘어간 이쪽. 그 다음에 국군기무사, 박정희 때의 군대, 전두환 노태우 때의 군대, 군부 독재가 30년 이상 지속됐던 대한민국에서 이들의 일부가 대한민국은 우리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안티 트럼프 축을 형성하고 The Five Eyes라는 전 세계를 지들 뜻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쪽. 그리고 남북미 관계의 평화시대에 발맞추어서 북한 대사관을 털고 다니고 북한 민주화 운동을 부르짖는 그런 해외 조직과 연관이 돼 있을 게 분명한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세력, 조지 소로스나 락커펠러 같은 돈줄들과 탄탄하게 묶여서 미국의 오바마, 힐러리, 기타 등등 민주당을 쥐고 흔들고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이 우리나라에서는요. 엮여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가 6월에 정계에 복귀할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치를 하고 싶었을까요, 애초에? 철수라는 이름을 박정희가 지어줬다면서요. 아버지가 박정희의 군의관이었어서. 그리고 명박이하고 엮여서 엄청 잘 컸죠. 무슨 카이스트 석좌교수 시기나 하고 엄청 잘 크고 그 다음에는 청춘 콘서트인지 뭔지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박원순을 띄워주고 거기까지가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흔들기 위해서 정치권에 투입됐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정치권에 투입이 될까요? 받아 먹은 게 많으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거기 어디죠? 포항제철이 지금 어디가 됐습니까? 포스텍인가요? 포스코 사회 이사하면서 명박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러니까 명박이의 무슨 뭐 거수기 부결시킨 거 딱 하나였다 그러더라고요. 불우이웃 돕기. 그거를 하자는 건 그 안은 부결시켰답니다. 명박이 거수기. 얼마나 그렇게 움직였으면 2012년에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 서버를 안 쓰고 안철수의 안랩 서버를 500억 원을 주고 빌려왔었다라는 썰이 전국에 다 퍼집니까? 지금은요. 정계 복귀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역학관계에서 무슨 역학관계요? 역학관계에서 더 움직여줘야 하는 게 있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오겠죠.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미국과 엄청나게 깊이 직결되어 있는 세력인데 미국에서 미국을 방어하기도 정신이 빠져서 트럼프 때문에 그 또라이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뭐 소로스니 뭐니 다 탈탈 털리게 생겨서 영혼이 나가게 생겨서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엄청 중요하지만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더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쪽도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뒤흔들려갖고 우리나라에서도 힘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안철수 씨가 다시 돌아와서 또 노력봉사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이 양반은 뭐 김진표가 총리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뭐 대통령님 임기 끝날 때까지 총리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이제는 알고 움직이시는 걸로 보이니까요. 박원순은요? 그럼 지금 유시민과 박원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과 이 세력이 선택할 수 있는 차기는 누군가요? 선택하고 싶어 하는 차기가 누구일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유재일 씨처럼 유시민이 정치판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유재일 씨도 맨날 얘기하는 거, 특히 극좌 패미하고 임종석과 관계된 주사파 치를 마구마구 떨면서 지금 민주당을 쥐고 흔들고 있고 임종석이 대의원들을 마구 꼽고 있다면서요. 이쪽에서는 총리 김진표를 부르짖는다고요. 그러면서 아마 유시민 씨는 응원을 안 해주나 봅니다. 근데 박원순은 어떻게 관찰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저는 대권 야욕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작년 가을 겨울 때 생각을 했었지만 국민들한테 비토당하는 걸 보면서 화만 더 많이 났을 거고요. 요즘은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이죠. 대권을 생각하는 움직임은 안 보입니다. 박원순 씨는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왜 이 사람이 이 야욕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가 나섰을 때 어차피 이쪽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과의 협업 속에서 컸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를 틀어쥐고 너무나 충실하게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크게 욕을 비토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하기 지금 현재의 행태를 보십시오. 돈 등과 관계돼서 얼마나 박원순과 유착이 보이는지를 보십시오. 지금은 극좌 페미 이쪽은 정부에 들어가서 성인지 감수성과 관계된 예산이 30조가 넘게, 30조가 넘게 책정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유재일 씨는 말을 안 들어주면 가만 놔두질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 극좌 페미를 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여성들이 인사권을 휘두르는 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다 미투로 다 걸어서 다 패대기 쳐버린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대통령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제가 유시민 씨가 안철수처럼 그냥 편안하게 퇴장하시기를 바라는 이것은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씨는 유재일 씨가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대권 이런 식으로 나섰을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동안 해온 나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거는 장관 임명 받을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학원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립대 대학생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서울시립대 엄청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근데 서울대에 무슨 자료조사를 하러 갔다가 프락치로 오인받아서 고문을 당하고, 정말 말로 못할 고초를, 그 일제 때 고문 경찰들을 물려받은 당시 전두환 시대의 고문 학살 경찰들한테 배웠는지 어쨌는지 아마 똑같이 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한 그 분 중에 한 분은 정신 이상이 됐다고 하시더군요. 학원 프락치 사건, 통진당 부정선거 사건, 이때부터 드루킹이 등장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쪽으로 뒤집어 씌우려다가 들통이 났지만 유시민은 살아남았죠. 왜? 보호를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돈떼보이라는 별명이 있죠. 이것만 유재일 씨가 돈 때문에 유시민을 싫어하는 것 같다, 미워하는 것 같다,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경선과 관계돼서 돈 문제 8억이라네요. 뇌관은 드루킹이라고 봅니다. 저는 드루킹이라는 이 댓글이 어쩌고저쩌고 이 망상에 사로잡힌 이 인간과 이 인간을 추종하는 변호사, 의사 뜨르르 하대매요. 그런 쪽을 김경수, 순진무구한 어벌벌, 진짜 이제 단련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 김경수 지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엮은 사람. 만약에 유시민 씨가 박원순하고, 아까 무슨 경선에 나서면서 박원순하고 겨루는 모양새를 취하면, 지금 극문 똥파리들은 여기서 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전해철이고 김진표고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극문 똥파리들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남경필을 밀었던 인간들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진짜 정말로 말 그대로 바지 사장격의 바지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지들 맘대로 다 해먹을 수 있는
박원순을 밀기 위해서 유시민을 가만 놔둘까요, 여러분? 유시민을 사랑하시는 분들, 유시민을 그냥 놔둘까요? 유시민은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황당하게 가셨을 때 형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형이 좋은 사람이라서 좋아했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그 더자를 더 좋은 사람, 더자를 붙일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느껴지던 그 대목이 저는 참 인간적이었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극문동에서 그 작전 세력들이 가만히 놔둘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끔찍합니다. 이 양반을 참 우습게 보는 저도 끔찍합니다. 여기만인가요? 아닙니다. 이쪽이요. 이재명과 문재인을 동시에 잡아 족치면서 문재인을 오해하게 북한이 문재인을 오해하게 만들 것 같은 이런 목표까지 보였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제가 저 혼자 소설 쓰는 거일 수도 있죠.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여기서 안티 유시민, 드루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뭐 알릴레오가 구글, 유튜브에 구독자와 조회수 그런 거를 뭐 매크로를 돌린다 어쩐다 산다 만다 이런 것까지 다 털어내는, 여기가 살기 위해서 만약에 유시민이 정치 권력에 접근한다 라고 하면 살기 위해서 협업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죠? 저는 지금 유재일 씨가 최근에 다시 뭐 유시민이 차기 대통령, 이재명이 차차기 대통령 이런 식으로 자꾸 유시민을 정치 더민주 안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실권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리고 유시민을 올리기 위해서 이해찬까지 칭찬을 하고 나서는 모습이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그것이 유시민과 유재일 씨가 얼마나 친한지 가까운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요. 유시민이 원하는 바일까요? 유시민에게 물어보고 하는 건가요? 유시민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은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언론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쪽보다는 나니까요. 여기는 진짜 아무리 띄워주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뭐 본인도 작은아버지한테 입적해서 군대 안 갔고 아들 군대 문제 게다가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아들 부부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죠. 영국은 미국보다도 체류비니 학비 이런 게 훨씬 더 비쌀걸요. 그 다음에 뭐 서울대 사상 전무후무하게 미대에서 법대로 옮겨갔다는 자녀분. 근데 서울대 미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공부 잘해야 되거든요. 거기 다시 시험 쳐서 법대 들어가지 뭐하러 전과를 했을까요? 어쨌든 뭐 다 떠나가지고 아무리 띄워주려고 해도 뜰 수가 없습니다. 캐릭터가 음험하죠. 차라리 여기가 날 것 같으니까 언론이 이쪽으로 붙습니다. 돈이 뒤에 있으니까요. 돈이. 이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유시민이 정계로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께서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쪽도 여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쪽과 관계돼서 유시민과 각을 세우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함께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든 어떤 사회적 지위에서든
그동안 이제 편안하게 많이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요. 지금 우리는 차차기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대통령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다기 때 죄송합니다. 이 극기똥도 마찬가지. 극기똥이 4.3 선거에서 더민주하고 정의당 이쪽 싫다고 한나라당이 이기기를 겁나 바랬더군요. 저는 어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극문똥은 남경필 밀고 극이똥은 극이똥도 한나라당 밀고 와 진짜 극과 극은 통합니다. 리더십들은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래도 대의원에 꼽고 있다는데 권리당원이 이재명 표 권리당원이 200만이 되면 대의원 한 명이 70명 권리당원이라고요? 그거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재명 표 권리당원 그리고 이쪽 세력의 대의원과